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선택,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기업 좀 화면으로 또 보시죠. 넷패스, 네, IT 하드웨어, 장비 뭐 이렇게 네. 봐야 되겠죠. 어떻게 넷패스로? 오늘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반도체 종목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넷패스라는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. 사실 올해 정말 좀 기대가 많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. 네.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후공정 이제 패키징 쪽에 있어서는 뭐 기술력은 일단 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. 다만 실적이 뭐 지금 나와주질 못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뭐 연간 기준으로 작년에 이어서 또 적자가 시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. 매출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적자가 나온 이유는 어딘가에서 좀 심각하게 로스가 생겼다는 거거든요. 그게 바로 이제 PLP라고 하는 거. 수율. 그렇죠. 패널 레벨 패키징. 요걸 이제 삼성전자하고 정말 뭐 한 2년 가까이 준비를 해가지고 상용화 단계까지 이제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매출 인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단계라서 투자는 많이 해가지고 돈은 쏟아부었는데 사실 이익은 나오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.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PLP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도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매출액이 한 6,500억에 영업이익도 한 500억 이상 정도 흑자 전환이 아주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2020년에도 분명히 이런 예상이 됐었는데 2021년에 지금 예상치가 좀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PLP 쪽에서 거의 500억 가까운 이제 적자가 나왔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만회가 된다면 PLP 쪽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 실적은 뭐 당연히 전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여지고요. PLP가 결국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, 뭐 패널 레벨 패키징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미세 공정이 이제 계속 고도화되고 있잖아요. 지금 네.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는 5나노 이하, 우리나라 이제 평택 키포 공장에는 4나노, 3나노 주력으로 이제 뭐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미세 공정이 완성되려면 패키징도 같이 따라서 이제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. 그에 따라서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증가될 거다라는 거. 그걸 이제 넷패스는 미리부터 이제 주목을 하고 몇 년간 이제 준비를 해 왔고 그에 대한 결실을 이제 내년도에 맺을 가능성이 좀 높다. 기존에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 쪽은 이미 뭐 올해 2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기로 이미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PLP 쪽만 흑자 시현이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큰 폭의 실적 전환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든 패널 레벨 패키징이든 어느 쪽이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특히나 아무래도 이 넷패스는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미국 출장 갔다가 지금 또 중동 출장기를 또 올랐고 바삐 움직이고 네, 아주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뭐 사장단 인사도 그렇죠. 어제 해야 앵커님 되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사장단 인사가 나왔는데 뭐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삼성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의 기득권, 메모리 쪽은 뭐 지금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쪽과 파운드리 쪽 이쪽에서 이제 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5나노 이하 공정에서 대만의 TSMC와 승부를 이제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넷패스다.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도 거의 같은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미세 공정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고 그다음에 패키징 쪽에서는 넷패스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자회사 뭐 넷패스 라멘이라는 회사가 펜아웃 패키징. 펜아웃 패키징은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파운드리 쪽이 되게 중요한데 선을 밖으로 빼면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기술이거든요. 네. 이것도 정말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넷패스 아크는 상장이 되어 있죠. 비메모리 이제 패키징 쪽 이런 이제 라인업들도 또 갖추고 있는 회사니까 뭐 지금 현재 실적은 좀 적자가 시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 어떤 성장성에 주목을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시장에 뜨거웠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뭐 우리 시장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그래도 시장은 뭐 좀 출렁거리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좀
바닥을 치고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죠.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저점 대비해서 한 13% 정도 지금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이고,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, 네페스도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저점 치고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37,500원에서 38,300원 정도, 38,000원 근처에서 뭐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조금 아래 43,000원, 손절 가격은 34,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후공정 뭐 패키징 오사트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언급되는 이오크 테크닉스, 한미반도체, 뭐 네. 네페스. 특히 또 이제 한미반도체는 오늘 아침에 또 수주 공시 바로 냈는데. 한미반도체는 요즘 매일 수주 공시가 나오고 네. 있어요. 중국 쪽, 대만 쪽, 뭐 우리나라 뭐 매일같이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.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조금씩 내는 것 같고. 그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 예. 같이들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김현 매니저가 지금 네페스를 예, 얘기해 주셨거든요. 네페스 아크도 뭐 앞에서 이제 뭐 설명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보시면은 그 주가의 움직임들은 좀 약간 그 서로 그 동조화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최근에는 조금 네페스 아크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었어요. 최근에 좀 급등도 한번 나왔었고 네. 역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좀 못 뚫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전 고점이 한 56,000원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 좀 막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그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. 다만 지금 뭐 한 51,000원, 5만 원대 초반에서 조금 이제 거기서 자리를 좀 잡는 모습입니다. 주가가 한 뭐 4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다가 네. 지금 이제 올라와서 거기서 자리 잡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뭐 보여지고요.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주거니 그렇죠. 약간 맞거니 좀 그런 뭐 부분들이 있어요. 약간 패턴이 돼 이 있군요. 두 종목은 그런 식의 좀 약간 연관관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역시 그 캐파 증설, 네. 그러니까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을 했죠. 그 신공장을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역시 이제 그 이런 수주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좀 대응하기 위한 이런 지금 회사 측의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김현민 매니저는 일단 종목을 선택 피킹하셨고 그러면 이동근 팀장은 오늘 시장 포인트의 전략 요거를 좀 압축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? 예. 뭐 사실 지금 주가 흐름 어제 이제 김현 더군다나 매니저 보내야 된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네. 네, 맨날 시간이 쫓겨가지고. 네. 안녕. 오늘은 네. 뭐 이벤트는 수요일이니까 없으니까요. 없고.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MBN골드 김현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말씀하시는 것 중에. 자, 네, 오늘 시장 포인트의 전략은 뭐로? 뭐 이제 간밤에 워낙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의 그 뉴욕 증시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기술주의 주도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뭐 이제 이러한 영향에서 좀 아무래도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딱 뭐 명확해요. 외국인이 매수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77,000원 위에 왔어요 드디어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8만 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은 기대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 배경엔 역시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예상보다 이게 좀 약하다라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랠리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못 놓고 오르고 있습니다만 좀 약간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죠. 네, 다음 주에. 예, 다음 주에 이제 FOMC를 앞두고 결국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어떤 그 미 연준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이게 역시 이번에 좀 약간 센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아니냐 네. 뭐 긴축과 관련해서 진짜 뭐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뭐 그 테이퍼링의 속도를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예상보다 빨리 그 금리를 올리고 이런 쪽으로 정말 뭔가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지금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. 네.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제 아직도 좀 불안감을 가지는 그런 이유긴 한데 다만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이런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하긴 하지만은 네.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.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뭐 앞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도 반도체 주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이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계속 맞추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, 같습니다. 주류의 흐름에서 또 벗어나지 말자.
그렇습니다. 뭐 사실 반도체와 이제 뭐 소프트한 그 성장주의 개념으로 메타버스, NFT, 그렇죠. 뭐 게임, 엔터 뭐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 그게 단절된 건 분명히 아니기 맞습니다.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약간 서로 시소인데 이게 어느 순간은 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. 특히 오늘 장에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미국 시장이 좀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, 있겠네요.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컨텐츠나 이제 뭐 엔터 네. 쪽도 연말에 지금 사실 특수를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그렇죠. 그 사회적 분위기 미드 코로나였지만 오미크론 오미크론 때문에, 때문에. 예. 심리적인 위축은 좀 있죠.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. 또. 네, 예. 괜찮겠어요. 사실 뭐 저는 올해 연말도 연말이지만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봐야 된다. 결국 이제 이것이 뭐 저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좀 주춤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꺾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오히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조정이 나오고 위드 코로나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 부분을 또 이용해서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장 전략을 좀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. 자, 오늘 여러 가지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해 주셨고요.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네요. 고맙습니다.